자, 이번 시간에는 하이드SQL을 통해서 웹사이트에 있는 특정 데이터를 테이블로 만들고 업로드하는 것까지 해보겠습니다. 보통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시는 분들 혹은 개발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쿼리나 어떤 데이터 처리를 할 때 시간을 많이 쏟으시지만 그것보다는 기초 데이터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 기초 데이터를 근간으로 해가지고 웹 개발이 됐든 기타 개발이 됐든 통계를 뽑든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웹사이트 상에서 로 데이터를 가져다가 적절한 데이터로 가공을 하고 또 테이블을 만들어서 업로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금 보고 계시는 페이지에서 로 데이터를 가져다가 테이블을 만들고 업로드하는 걸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해당 페이지는 코비스라고 하는 페이지의 데이터예요. 한국 영화 정보들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페이지고요. 화면에 보시는 페이지는 역대 박스오피스 공식 통계 기준을 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들입니다. 아래 보시면은 순위, 영화명, 개봉일자, 매출액, 관객수, 스크린수 이러한 컬럼들이 있고 데이터는 1부터 500까지 쭉 시퀀스하게 증가를 합니다. 영화명도 보시면은 명량, 극한직업 우리가 익히 많이 듣고 본 영화들이죠. 거기에 대해서 개봉일자, 매출액, 관객수, 얼마나 동원했는지, 그리고 사용된 스크린수 같은 것들이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조건에는 전체, 그리고 국적,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화면은 이 상태 그대로 조회한 결과입니다. 그 조회한 결과가 지금 맨 아래 보시면은 100건까지 있는데, 총 500건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건씩 5페이지로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위쪽 상단에 보면은, 우측 상단에 엑셀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은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받는데 엑셀 포맷으로 받습니다. 받아볼게요. 받아서 열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데이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역대 박스오피스, 조회일, 출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헤더가 있습니다. 헤더 컬럼명들이죠. 아래에는 데이터가 1부터 500까지 있겠죠. 쭉 내려와서 보면은 500건까지 나와 있을 겁니다. 이 데이터를 엑셀인데 편집을 통해서 로우 데이터, 텍스트 파일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할게요. 그 전에 이제 좀 편집을 해야겠죠. 그리고 편집하기 전에 일단 테이블도 만들어야겠죠. 일단 해야 될 거는 해당 한글로 된 컬럼명들을 영문으로 만드는 거예요. 순위, 영화명, 개봉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들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위에 있는 헤더들을 없애고 정리를 해가지고 하이드SQL에서 업로드 할 수 있는 그런 포맷을 만드는 게 그 다음이겠죠. 일단 첫 번째로 순위에 대한 해당 영문 컬럼명들을 만들어 볼게요. 순위는 랭크가 되겠죠. 랭크가 되고 영화명은 무비 네임 이 정도 되겠죠. 개봉일은 오프닝 데이트 적당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매출액은 세일즈 레비뉴라고 해볼게요. 세일즈 레비뉴. 자, 그리고 관객수와 스크린수는 보면은 왼쪽에 빈 공간이 하나 더 있어요. 보면은 S라고 하는 대문자로 된 데이터가 있는데 이때마다 보게 되면은 특징적인 게 매출액이 0이에요. 이거는 아마도 내부적으로 S라는 게 서울을 의미하는데 서울일 경우에 집계가 안 된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자세한 데이터 내역까지는 제가 여기서 설명을 못 하겠고 일단은 이 부분은 삭제를 하고 진행을 할게요. 이것부터 먼저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가 되면 이제 쭉 나오겠죠. 첫 번째는 관객수죠. 관객수는 attendanc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관객수를 말하고 s를 붙여가지고 관객수 이렇게 제가 컬럼명을 정하고 그 다음 스크린 수는 그대로입니다. 스크린하고 s 붙여서 만들게요. 자, 대표 국적은 영화를 만든 그 영화사가 소속된 국적이겠죠? 그거는 R 언더바 내셔널리티. 그리고 국적은 이제 로케이션 같은 걸 할 때 어느 국가들을 돌아다니면서 찍었느냐 그런 거에 대한 정보예요. 그래서 얘는 내셔널리티도 만들겠습니다. 자, 배급사는 말 그대로 영화를 배급한 제공사죠. 디스트리뷰트.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한 가지 특징적인 거는 국적에는 여러 국가를 돌아다니면서 찍었다고 했을 때
한국 홍콩이다 이럴 때는 레코드 단위로 두 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국적이라는 컬럼 데이터 레코드 한 건에다가 한국, 홍콩 이런 식으로 n건을 넣는 식으로 구현을 했어요. 배급사도 마찬가지로 주식회사 해리슨앤컴퍼니와 20세기 폭스코리아 주식회사가 두 개가 배급사라고 하면 컴마로 분리해서 넣었어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어떤 배급사가 어떤 영화를 갖다가 배급을 했느냐 라고 했을 때 데이터베이스 정규화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화면에 보이는 데이터는 일종의 리포트성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두 건으로 나눈 것 같아요. 이건 무시하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할 거는 이 해당 컬럼에 대해서 데이터 타입과 사이즈를 정의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 행을 추가해서 일단 여기다 써볼게요. 랭크는 1부터 500까지 시퀀스하게 증가하는 정수값이에요. 그래서 정수값을 의미하는 인테저 세 자리를 정의를 하고요. 영화명은 바 캐릭터 하고 512자리 줄게요. 개봉일은 2014년-07-030이라고 써져 있죠. 보통 YYYY-MM-DD 이거기 때문에 데이트 타입으로 주면 충분합니다. 만약에 여기 시간까지 들어가려면 데이트 타임을 주면 되겠죠. 자, 매출액은 데이터를 보면요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마리아DB에서 대량 정수값을 처리할 수 있는 빅인트라는 타입을 사용할게요. 20자리 정도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20자리 준 걸 갖다가 관객수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할게요. 1700만, 1600만 이게 최대값이잖아요. 얘네들을 다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빅인트로 주는 게 맞고요. 20자리까지 주겠습니다. 스크린 수는 많아봤자 10,000개가 넘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여기는 인테저 6자리로 잡겠습니다. 자, 대표 국적과 국적, 배급사는 전부 다 텍스트 값입니다. 코드 값이면 뭔가를 찾아가지고 규칙을 찾아서 정의를 하겠는데 여기는 그냥 텍스트 값, 한국, CJ ENM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바캐릭터 128자리 정도면은 모든 문자가 들어갈 것 같아요. 자, 이제 데이터 타입과 사이즈까지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거는 하이디스 SQL에서 컬럼들을 만들고 테이블을 만들고 이렇게 순서가 되겠죠. 하이디스 SQL에서 보시면요 SQLbookDB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제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세션 정보에 가면은 SQLbookDB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저는 SQLbookUser라는 걸 1대1로 매칭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저는 여기서 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은 편하신 대로 입맛에 맞는 대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돼요. 오른쪽 눌러서 새로 생성 테이블을 선택하고요. 자, 여기는 한글 이름명이 뭘까요? 그렇죠. 한국 영화 박스 오피스 500위 이 정도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영문명은 이렇게 정할게요. 코 박스 오피스 연도가 500 이 정도 주면은 적절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컬럼을 만들어야겠죠. 컬럼은 맨 처음이 랭크였습니다. 인테저 3자리. 그 다음은 무비네임. 얘는 바캐릭터였죠. 바캐릭터 512자리였죠. 512자리.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오프닝 데이트. 개봉일자였죠. 얘는 데이트 타입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세일즈 레비뉴 매출액이었죠. 얘는 빅인티저 타입이었죠. 빅인테저 20자리입니다. 그 다음은 관객수 어텐던스 빅인트 20자리 스크린스 상영관이죠. 상영관 수는 인테저 6자리였습니다. 자, 그 다음은 대표 국적이었죠. 영화를 만든 바캐릭터 128자리 로케이션 같은 거 다 털어서 국적 이것도 바캐릭터 128자리였고 그 다음은 디스트리뷰터 128자리였죠.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테이블이 껍데기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정의할 건 이제 프라이머리 키 정도가 되겠죠. 유일한 값들. 이 테이블에서 프라이머리 키는 랭크가 당연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1부터 500까지 중복되지 않고 모든 레코드를 구별할 수 있으니까요. 그 조건이 프라이머리 키는 널이 되면 안 되죠. 이 상태로 만들어 놓고 자, 오른쪽을 눌러서 새 인덱스 생성해서 노란색 프라이머리라는 기능을 선택합니다.
그럼 이제 노란색이 앞에 생기면서 이게 프라이머리 키가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저장을 하게 되면은 테이블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은 이 열려져 있는 이 엑셀 장표를 텍스트 파일로 편집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때 만들어진 텍스트 파일은 업로드를 위한 데이터 파일입니다. 엑셀은 내부적으로 바이너리 값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를 텍스트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파일을 편집한 다음에 컴마 세퍼레이티드 볼륨이라는 CSV 파일, 각각의 레코드들을 텍스트로 담고 있고 하나의 레코드는 그 안에 있는 컬럼들을 컴마 같은 구분자로 나누고 있는 형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편집을 해볼게요. 일단 위쪽에 있는 엑셀상에서 이러한 것들은 필요 없습니다. 지울게요. 행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 타입하고 사이즈도 삭제를 할게요. 헤더도 넣기 싫으면 삭제하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헤더를 넣을 때 하이드 SQL에서 헤더의 위치에 있는 라인들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서 얘를 엑셀 형태가 아닌 텍스트 CSV라는 파일로 저장을 할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오픈 오피스라는 리브레 오피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짜이기 때문에 뭐 차이점은 있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셀과 유사한 기능을 전부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자, 텍스트 CSV 파일을 선택을 하고 파일명을 좀 쉽게 바꿀게요. 예를 들면은 코 박스 오피스 500이라고 바꿀게요. 그리고 저장을 할 때 텍스트 CSV 파일 형식을 사용한다고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필드 구분기호, 레코드 안에서 하나의 레코드 안에서 각각의 컬럼들을 어떤 값으로 구분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자열 구분자라는 컬럼은 컴마로 구분을 했는데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데이터 값 안에 이런 식으로 주식회사 해리슨앤컴퍼니와 20세기 폭스코리아 주식회사가 컴마로 들어가 있는데 얘네가 지금 한 컬럼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때 이렇게 컴마가 들어가 있는 값들은 전체를 하나의 컬럼 값으로 인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한 해답이에요. 요 전체 요 한 건의 요 부분 컬럼 값을 쌍따옴표 더블 커테이션으로 묶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한 걸 더블 커테이션 쌍따옴표로 지정하겠다 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고 보면 저장이 된 겁니다. 자, 텍스트 에디터를 하나 띄울게요. 저는 노트패드 플러스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탐색기를 열어서 해당 위치를 찾아갑니다. 자, 다운로드 폴더 안에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이걸 만들었죠. 이 텍스트 에디터에다가 넣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해당 컬럼 값 안에 2개 이상의 데이터가 이 파일에서 말하는 컴마로 분리가 되어 있다. 이 경우에는 쌍따옴표로 묶어라 라는 게 여기 지금 적용된 게 보이시고요. 자, 맨 첫 줄은 헤더, 컬럼명이 들어가 있고 실제 데이터는 두 번째 라인에서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일단 특수문자를 한번 찾아볼게요. 특수문자가 보여지는 건 노트패드 플러스에서 이러한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에디터의 텍스트 에디터에 들어가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찾아보면 되시고요. 여기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눌러본 이유는 해당 레코드들이 어떤 값을 갖고 줄 구분이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예요. 지금 CR과 LF라는 건 특수문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택은 안 되지만 분명히 있는 문자고요. CR은 캐리지 리턴, 그리고 LF는 라인 피드입니다.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제가 보여드리는 이 화면, 윈도우즈에서는 엔터 값을 말합니다.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하이드 SQL에서 데이터를 업로드할 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하이드 SQL을 띄워서 데이터를 올려볼게요. 자, 데이터 탭 왼쪽에 우리가 만든 테이블을 선택했을 때 테이블의 경우에는 오른쪽에 데이터 탭이 뜹니다. 자, 데이터 탭을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만든 컬럼 값들이 있고 여기서 도구의 CSV 파일 가져오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가 만든 CSV 파일을 선택합니다. 코 박스 오피스 500 CSV였죠. 이걸 열고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아래 인코딩이 안시 타입으로 잡히고 이런 것들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옵션에서는 무시할 첫 줄이 나옵니다. 여기서 0줄을 넣게 되면요. 아까 전에 텍스트 에디트에서 첫 라인도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첫 라인 넣지 않기로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첫 무시할 줄을 한 줄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은 건드리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중복행 처리는 뭐냐면은 해당 데이터들을 쭉 넣어갈 때 지금 프라이머리 키가 랭크 하나였죠. 요걸 염두에 두고 보셔야 돼요. 넣을 때 중복되는 데이터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처리예요. 인서트를 선택하게 되면 무조건 다시 넣습니다. 프라이머리 키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서트를 선택하고 작업을 했을 때 데이터 안에 만약에 똑같은 랭크 값을 가진 데이터가 있으면 오류가 나요. 그리고 끝납니다. 바로. 하지만 인서트 이건으로 하면요, 중복이 되더라도 무시하고 계속 진행합니다. 자, 리플레이스를 하게 되면요, 넣었던 값을 업데이트문으로 바꿔서 진행합니다. 물론 마리아DB에는 리플레이스라는 명령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쓰게 되면 내부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업데이트하는 작업이 일어날 겁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중복이 가능한 인서트문이라고 지정을 하겠죠. 자, 그 다음으로 메서드는요, 서버에서 파일 내용을 분석하는 경우가 있고 클라이언트에서 파일 내용을 분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때마다 달라요. 지금 이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에서 파일 내용 분석해서 넣으라고 해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인코딩과 맞물려 돌아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서버로 선택하게 되면 이 부분이 해제가 되면서 선택할 여지가 생깁니다. 지금은 클라이언트에서 파일 내용 분석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그때 ANSI 타입으로 자동으로 잡힙니다. 그 다음으로 제어 문자입니다. 자, 필드 종결자라는 것은 하나의 레코드 안에서 각각의 컬럼 값들이 어떤 구분자를 갖고 구분이 될 수 있느냐를 말합니다. 콤마죠. 콤마. 그 다음 필드를 합치는 구분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이겁니다. 지금 주식회사 해리슨 앤 컴퍼니와 20세기 폭스코리아 주는 하나의 컬럼에 들어갈 값이에요. 근데 이 안에 컴마가 들어가서 이걸 감싸고 있는 쌍따옴표가 없다고 하면요, 얘가 서로 다른 컬럼 값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거는 그냥 이건 하나의 컬럼 값이다 라고 말해줄 때 쌍따옴표로 묶어준다 라는 의미라고 했죠. 그게 바로 하이드SQL에서 이 부분을 말합니다. 필드를 감싸는 구분자가 쌍따옴표다 라는 뜻입니다. 줄 종결자는 지금 역/r과 역/n이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말씀드렸던 CR과 LF를 각각 나타냅니다. CR 캐리지 리턴은 특수문자 역/r, 특수문자 LF는 역/n 해서 각각 캐리지 리턴과 라인 피드를 말합니다. 이걸 이용해서 데이터들이 엔터 값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까 전에 화면에서 만약에 라인 피드 하나, 뭐냐면은 요거죠. 라인 피드 하나, LF 하나만 있는 상태도 있어요. 가끔 유닉스 머신에서 넘어오거나 맥에서 넘어온 텍스트 파일들은 저거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서 이 역/r을 빼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엔터 값을 인식을 해서 구분을 해요. 엔터 값을 인식을 해서 구분을 한다는 얘기는 CRLF나 혹은 LF가 있는 걸 기준해서 이게 데이터 한 건이다라는 걸 인식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목적지입니다. 지금 목적지라는 곳에 보면 데이터베이스가 SQL북 DB 하나만 잡혀 있고 테이블은 하나밖에 또 보이지 않아요. 이거 뭐냐면은 권한이 있는 어떤 유저가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그때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개가 잡힐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SQL북 유저라는 거 하나만 사용해서 권한도 SQL북 DB 하나에만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보이고 있는 거고요. 테이블은 현재 이 유저가 접속해서 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권한이 있는 테이블도 전체 다 보여줍니다. 지금은 테이블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만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여기다 넣을 거니까 자연스럽죠. 그리고 아래쪽에 랭크, 무비넴 이런 것들이 체크박스를 이용해서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랭크를 갖다 끄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아까 전에 봤던 해당 테이블에서 이 1번이라는 걸 랭크에다 넣지 않고 무비네임에다가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끄게 되면 첫 번째 컬럼을 오프닝 데이트로 인식을 하고 아까 전에 봤던 오프닝 데이트에다가 1을 넣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값들은 웬만하면 체크박스를 풀지 말고 기본 값으로 놔두세요. 이 상태에서 가져오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뭔가 오른쪽 하단에 초록색 바가 진행이 되면서 이러한 메시지가 떠요.
파일이 불러오기 됐지만 서버에서는 8개의 경고 및 또는 알림이 반환되었습니다 라고 나오고, 상세 내역은 로그 패널을 확인하세요 라고 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면 로그 패널, 이 아래에 있는 부분이죠. 이걸 보면 이렇게 나와요. incorrect integer value, 공백 문자, 널 문자, 비문자죠. 땡땡이라는 아무것도 없는 문자가 SQL북 DB의 코어 박스오피스 500이라는 테이블에 세일즈 레비뉴에 넣으려고 시도가 됐다라는 워닝이 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세일즈 레비뉴는 인테저, 숫자를 넣는 컬럼이에요. 그래서 숫자를 넣는데 0이나 음수도 아니고 빈 문자가 들어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얘는 워닝입니다. 워닝이기 때문에 그냥 워닝만 뜨고 진행은 됩니다. 빈 문자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확인하려면은 이쪽의 데이터 탭에서 맨 위에 있는 메뉴 바에 있는 아이콘들 중에서 새로 고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한번 눌러주게 되면 데이터가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세일즈 레비뉴에 보면은 0값이 들어간 것들, 이런 것들이 아까 널 문자를 얘기하는 걸 거예요. 8개 정도만 워닝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다 입력이 된 겁니다. 숫자니까 자동으로 0으로 들어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데이터가 들어간 걸 확인을 했고요. 1부터 제대로 500건까지 들어간지를 볼 수가 있어요. 네, 확인했고요. 그리고 어떤 컬럼이 잘 들어갔는지, 못 들어간지를 보려면 데이터 한 건 샘플링해서 보면 되죠. 랭크, 정수값, 무비네임, 명량 적당하죠. 오프닝 데이트 잘 들어갔습니다. 세일즈 레비뉴 135, 748 쭉쭉쭉 들어갔고, 어텐던스 잘 들어갔습니다. 스크린수도 잘 들어갔고요. 대표 국적과 국적도 들어갔고, 배급사도 잘 들어갔어요. 주식회사 헤디스앤 그 컴퍼니와 컴마로 연결됐던 부분도 보면은 이렇게 잘 구분이 돼서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500건 이상, 예를 들면 10,000건이 들어갔다. 근데 하이디스켈에서는 기본적으로 10,000건을 불러올 수 있느냐 없느냐는 세팅에 달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쿼리를 통해서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때는 select count from 테이블만 쓰면 됩니다. 왼쪽에 해당 테이블을 더블 클릭해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KUR까지만 치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게 되면 기존에 있는 테이블 리스트가 잠깐 뜹니다. 그 중에 골라서 넣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세미콜론 치고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F9를 누르게 되면 세미콜론으로 구분된 해당 쿼리가 실행이 돼서 몇 건이 있는지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500건 맞죠? 이 데이터 탭에서도 500건, 쿼리에서도 500건. 이게 더 정확하죠. 이걸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엑셀 파일을 통해서 CSV 파일을 만들고 하이디스크에서는 테이블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도구의 CSV 파일 가져오기라는 메뉴를 통해서 데이터를 업로드 했습니다. 데이터가 잘 들어간지도 봤고 건수도 확인했어요. 참고로 데이터 탭에서 파란색은 정수값, 실수값, 이런 숫자 값을 나타내고요. 기본값입니다. 초록색은 문자열이에요. 갈색 혹은 적색에 가까운 색깔은 데이트 타임, 데이트 이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보시고 일단 우리가 목적했던 바 웹사이트 상에서 데이터, 로 데이터를 가져다가 엑셀이나 텍스트 파일로 다운로드 받고 걔를 편집을 해서 이런 CRLF나 컬럼 값을 하나로 묶어주는 쌍따옴표나 컴마로 구분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만든 다음에 하이디스크에서 업로드를 했다라는 걸 지금까지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